블라디미르 푸틴은 몇 달 동안 서방 국가들이 결코 막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자신이 만들어냈다고 전 세계에 약속해왔습니다. 음속보다 10배나 빠르게 날아가며 어떤 방어망도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밤, 그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빌라 체르크바에서 차고 몇 개를 파괴하는데 5천만 달러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날 밤 러시아가 두 번째 오레시니크를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고 아무 설명도 없었으며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미사일에 일어난 일은 푸틴이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규모를 이해하려면 푸틴이 무엇을 약속했고 2024년 11월에 오레시니크를 세계에 공개했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처음으로 오레시니크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곧이어 푸틴은 텔레비전에 나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요격이 불가능하며 음속의 10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고 지하 벙커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서방을 공개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는 서방 군사동맹 국가들이 키이우에서 목표를 선택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방공망을 배치해도 자신은 오레시니크를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실험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고 매우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체에서도 오레시닉을 실험용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이것은 완성된 무기가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테스트 중인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것은 마치 안전 테스트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한 다음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알면 모든 것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2번 사용될 때 오레시니크는 폭발 탄두나 폭탄 없이 발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폭발하지 않고 속도로 인한 충격, 즉 충돌력만으로 파괴하는 금속 블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피해는 최소였습니다. 약속했던 파괴적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무적의 무기라는 이야기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5월 24일 새벽, 러시아는 올해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키이우와 다른 지역을 향해 600대의 드론과 90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기들 가운데 이번 공격의 주인공인 오레시니크가 빌라체르크바를 향해 발사됐습니다. 빌라체르크바는 약 2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습니다. 미사일이 도착했고 예상대로 공중에서 여러 블록으로 분리되어 차고 단지를 타격했습니다. 아니요, 군사본부도 아니었고 무기 공장도 아니었으며 발전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고들이었습니다. 분화구는 지름이 약 3m, 깊이가 2m 정도였습니다. 빌라 체르크바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방 하나 안에 들어갈 만한 구멍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던 무기의 결과였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연구원들은 오레시니크의 전체 효과가 실제로는 강화된 탄두를 장착한 샤헤드 드론 36대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제 샤헤드는 러시아가 대량으로 사용하는 값싼 이란제 드론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이것만 봐도 러시아 군수산업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러운 일을 위해 이란 기술에 의존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시제품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레시니크 한 대는 5천만 달러 나옵니다. 그 가격이면 드론을 수백 대나 살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조차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극우 민족주의 단체들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썼습니다. 또다시 빈탄두, 쓸모없는 특수효과,
파괴된 다리도 없고 파괴된 댐도 없고 실제 목표도 없다. 이것은 서방 분석가들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지지하는 러시아인들 자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푸틴이 유럽 전체를 위협하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그 무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조차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차고에 대한 공격을 논의하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왜 러시아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완전히 침묵했을까요? 공개 출처 정보 분석가들은 같은 밤에 두 번째 오레시니크가 발사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첫 번째가 발사된 몇 시간 후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영상과 분석에 따르면 두 번째 오레시닉은 비행 중에 실패하여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도네츠크 지역의 아브디이브카와 야시노바타 근처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에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아직 그 차고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러시아 미사일의 파편들이 러시아 진지 위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 미사일이 러시아군 자체를 타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사 분석 기관 중 하나인 전쟁연구소는 이러한 해석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발사가 확인된다면 전쟁에 사용된 오레시닉 미사일 4개 중 하나가 실패한 셈입니다. 실패율이 25%입니다. 푸틴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무기라고 소개한 미사일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 미사일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가장 단순합니다. 그 미사일이 실패한 이유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마치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될 때는 시끄럽게 발표하지만 실패하면 숨기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오늘 밤을 넘어서까지 이어집니다. 보세요. 러시아는 1년에 약 5기의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생산합니다. 조달에 한 번꼴이죠. 이건 정말 희귀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무기이며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무기는 파괴가 아닌 심리적 효과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미사일이 정말로 푸틴이 말하는 바로 그 무기라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3번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엄청난 약속, 형편없는 결과.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가 숨기려는 실패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데 동맹과 적 모두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적의 무기가 약속한 것보다 못한 성과를 낼 때마다 러시아의 신뢰도는 줄어듭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을 믿고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나라들은 실제로 그 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서방에 던졌던 그 도전 기억나시나요? 키이우에서 목표물을 하나 선택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서방은 대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레시니크가 스스로 대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오레시니크를 계속해서 위협의 도구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콘텐츠가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면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